자, 오늘 3단원 벡터라는 거를 시작해 볼 텐데 처음 배우는 낯선 거니까 오늘은 벡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필요한 연산들이 있거든. 이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되면 됩니다. 물론 벡터란 말을 들어는 봤을 거야. 어디서 들어봤냐 너네? 그치, 물리에서 거의 공통과학 맨 처음 아닌가? 벡터랑 대비되는 게 뭐가 있지? 스칼라. 승원아, 스칼라가 뭔지 알아요? 왜요? 공통과학 안 했어? 물리 원수 나와? 너는 물리 선택 안 했어? 이번 방학 때 아직 공부 안 했고? 했어? 근데 왜 모르지? 자, 그러면 일단 벡터라는 게 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벡터의 뜻부터 봅시다. 자, 벡터라는 건 두 개의 요소가 필요해요. 뭐랑 뭐가 필요하냐면 크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까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랑 대비되는 개념이 뭐냐면 스칼라라는 말이 있어요. 스칼라는 뭐만 갖는 거냐면 크기만 가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리 용어로는 이게 있어. 크기랑 방향을 모두 갖는 것이 속도라는 개념이 있고, 반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나 아무튼 시속 200km로 가고 있어,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 와 같은 속력이 있지. 그래서 이제 벡터라는 건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물리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기호로 표현하려면 크기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방향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책 저기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자, 요런 곳에 점 A가 있다고 하고 여기쯤에 점 B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A에서부터 B를 요렇게 연결해 줄 수가 있을 텐데 그냥 저렇게 연결하면 그냥 선분이 될 거거든. 근데 선분이면 길이 같은 크기는 있을 수 있어도 방향이 나타내기 애매하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A에서부터 B를 향해 간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화살표를 때려줄 거고, 오케이? 자,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벡터 AB라고 읽을 거예요. 당연히 한글로 매번 벡터 이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기호를 쓸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화살표를 이렇게 위에다가 때려주고 A, B 이렇게 씁니다. 사실 이 기호도 우리 중딩 때 본 적이 있거든. 뭐더라? 반직선. 그치? 반직선 항상 시작이 언제냐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가느냐와 같은 게 중요했었어. 그래서 항상 지금 그림처럼 A에서부터 B를 향해 날아가는 이런 화살표면 꼭 앞에 A를 뒤에 B를 써가지고 이제 방향을 꼭 나타내줘야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A는 화살표가 시작하는 점이야 끝나는 점이야? 시작하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시점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B는 화살표가 시작하는 점이야 끝나는 점이야? 끝나는 점. 그러니까 한자로 뭐를 쓰겠니? 종자를 쓸 거예요. 그래서 B는 종점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벡터 기호를 보면 벡터 AB라고 읽으면 되고 시점은 A고 그 다음에 종점은 B구나 라고 해주시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만큼, 아무래도 화살표도 당연히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데 방향은 눈으로 보시다시피 대충 오른쪽 위로 날아가는 방향 이런 거고, 크기를 또 나타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우리 크기 같은 거 나타낼 때 항상 뭐 씌운다 이런 거 있었지? 절대값을 씌우는 게 있었지.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벡터 AB 해놓고 절대값을 씌우면 이것은 바로 벡터 AB의 크기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벡터 AB의 크기는 당연히 이 선분의 길이와 똑같을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앞으로 물론 이렇게 시점과 종점이 명확할 때야 이렇게 시점과 종점을 이용해서 벡터 AB라고 쓸 수 있지만 귀찮아가지고 그냥 아무튼 이런 벡터를 그냥 벡터 A라고 할래 라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
그래서 보통 이런 걸 벡터 A라고 이름 붙이면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책 저기 있고요. 벡터라는 걸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명령어라고 생각하면 돼. 어느 쪽 방향으로 몇 미터 이동하시오라는 명령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시겠지? 자, 그러면 용어를 조금 더 공부를 해나갑시다. 야, 우리 원 중에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인 원 뭐라고 부르더라? 단위원이라고 부르지. 영어로 뭐라고 불러? 그 단위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단위원 할 때 단위? 유닛 이렇게 말하거든. 유닛 서클. 자, 그거랑 비슷하게 단위 벡터라는 말을 하나 쓸 거야. 그냥 너네가 예상해봐. 단위 원이면 반지름이 1이야. 그럼 단위 벡터면 뭐가 1이겠어? 그렇지, 뭐 방향이 1이다 이런 말은 이상할 거니까. 그래서 단위 벡터라는 건 크기가 일자리인 벡터를 모두 단위 벡터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 0벡터라는 것도 하나 공부를 하자. 이거 말 그대로 제로 벡터야, 제로 벡터.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크기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어느 방향으로 몇 미터 가세요 이런 거 없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뭐 이런 거야. 뭐 이런 거는 0벡터라고 할 거야. 자, 그래서 이 0벡터는 당연한 얘기지만 상상을 해봐. 방향이 있겠냐 없겠냐?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0벡터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됐슈.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벡터라는 걸 뭘로 받아들이라고 했냐면 크기랑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라고 해서 좀 러프하게 말하면 그냥 명령어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벡터가 서로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잘 봐봐. 자, 이거 벡터 뭐라고 부르면 될까? 벡터 AB라고 부르면 되겠지. 얘 이름을 그냥 편하게 그냥 벡터 스몰 a라고 이름을 붙여볼게. 그 다음 여기쯤에 벡터 EF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 다음에 이 정도에 벡터 CD가 있다고 칩시다. 얘 이름을 뭐 벡터 C라고 이름 붙여보고 얘 이름을 벡터 B라고 이름 붙여볼게. 그냥 직관적으로 대답해봐라. 벡터 AB, 즉 A 벡터랑 벡터 EF, 즉 벡터 C랑 서로 같을까? 다를 것 같아. 근데 A, B랑 C, D는 서로 뭐 할 것 같아? 같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벡터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 결국은 명령어야.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가세요라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시작을 어디서 하는지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냥 오른쪽으로 200m 가세요라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강동에서 200m 가라든 강남에서 200m 가라든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 수행해야 될 명령만 똑같으면 돼. 자, 결국은 그림상에서 판단하려면 CD를 무슨 이동시켜서?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화살표가 완벽하게 겹쳐질 수 있다. 그러면 두 벡터는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당연히 그냥 등식 우리가 평소 하던 것처럼 AB 벡터랑 CD 벡터는 같아요. 뭐 내지는 A 벡터랑 B 벡터가 같아요. 뭐 이와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요 벡터에 대해서 내가 이런 벡터 하나를 그려볼게. A, B, C, D, E, F, G, H가 있고 이 친구의 이름을 벡터 D라고 해보자. 자, 둘을 평행이동해 봤더니 정확하게 포개지더라. 근데 지금 방향이 어때? 방향이 서로 반대지. 자, 이처럼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야.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될 거냐면 벡터 C는 마이너스 벡터의 D라고 해주시면 된다. 우리 공통과학에서 할지 모르겠다. 뭐 물리학 원 같은 데서 뭐 예를 들어서 윗방향으로 물체가 가는 것을 플러스라고 하자. 그럼 밑으로 가는 건 속도를 마이너스 몇 미터 세크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그렇지? 수직선상에서는 플러스 방향이 있다면 마이너스 방향이 있는 것처럼 방향이 정반되면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붙여주면 돼. 자, 이처럼 벡터 C랑 벡터 D가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면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서로 반대가 되는 벡터다라고 해서 역벡터라고 부를 겁니다. 즉 벡터 C의 역벡터는 누구? D인 거고 D의 역벡터는 누구? C. 서로 역벡터인 관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중요한 거. 벡터라는 건 시작점이 어디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 뭐만 중요해? 명령 내용만 중요해요. 오른쪽으로 100m 가세요만 똑같으면 다 똑같은 벡터입니다. 오케이. 명령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요. 밑에 있는 example 한번 정육면체에 있는 거 한번 볼까? 지금 이와 같이 정육면체가 있어요. 자, 지금 AB 벡터, 즉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벡터 A라고 하자고 했고, 그 다음 밑으로 가는 게 벡터 C고요. 깊이로 가는 게 벡터 B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음 벡터와 같은 벡터를 모두 골라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다. 자, 보자잉. 1번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벡터 A 더하기 벡터 B래. 벡터는 뭐라고? 그냥 편하게 말하자면 명령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벡터 A 더하기 벡터 B라는 건 뭐야? A라는 명령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B라는 명령을 수행하라야. 그러면 어떤 한 점에서부터 A라는 명령을 수행한 다음 B라는 명령을 수행하면 결국 어떤 화살표가 되냐? 대각선으로 이동하세요라는 명령이 되지.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랑 같다라고 할 수 있냐? 이제 알파벳을 읽어보자. 일단 윗면에 벡터 AC가 있을 거야. 근데 또 뭐도 있을까? 바닥면에도 똑같은 방향과 크기가 같은 화살표가 하나 있지. 벡터 EG가 될 거야. 승원 이해돼? 자, 그 다음 2번에 벡터 A 더하기 벡터 C를 보자. 자, 서준아, 벡터 A 한 다음에 벡터 C 하래. 즉 오른쪽으로 가라가 밑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어.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가라는 뜻이야? 오른쪽 아래로 이런 방향으로 가세요라는 명령을 한 뜻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읽어보면 보시다시피 서준이가 말한 것처럼 AF라는 벡터가 있어. 근데 벡터는 명령어의 내용만 중요해. 시작점이 중요하지 않아. 즉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는 거 또 어딨냐? DG가 있다. 그래서 DG도 같은 벡터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직선의 평행 뭐 이런 걸 관찰했어야 되니까 공간도형 배우고 이제 벡터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벡터 B 더하기 C를 한번 보자. 자, 동서가 이 그림에서 B 깊이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C 밑으로 내려가세요. 라는 명령을 하면 여기 있던 게 어디로 가냐? 여기 있던 게. 대충 편하게 말해. 알아들을게 알아서. 여기쯤에 갈 거야. 그치? 이 방향으로 가는 이런 움직임이 될 거야. 그럼 그거랑 똑같은 거 읽으면 되니까 일단 대놓고 HG가 하나 보여. 그리고 평행하면서 길이도 똑같으면 되니까 아이고 잘못 읽었다. HG가 아니네. 무슨 G? BG. 잘못 읽었어. BG가 있고 또 똑같은 게 뭐 있을까? AH. 그래서 벡터 BG와 벡터 AH가 서로 똑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얘들아, 벡터라는 기호를 쓸 때 오늘 처음 써보는 걸 테니까 반직선 중딩 때 써봤죠. 오랜만이니까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 내가 한 것처럼 쭉 긋고 하나 둘 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다 해도 괜찮고,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아깝다 또는 난 좀 더 다르게 써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 오케이. 뭐 이렇게만 해도 뭐 다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으니까. 오케이. 그렇다고 물론 이게 없으면 돼, 안 돼? 안 돼. 저거는 이제 더 이상 벡터가 아니라 그냥 선분 이런 뜻이 돼버리니까 안 되겠지. 화살표를 확실히 뭐 양 사이드로 빼거나 한쪽으로만 빼거나 해서 하면 된다. 나도 그치 이렇게 위로 한 번 뺄 때가 있고 두 번 다 쓸 때도 있고 혼용합니다. 오케이. 벡터 생각보다 쉽네. 그냥 명령어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벡터의 덧셈을 보자. 지금 이 정육면체에서 한번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은근슬쩍 덧셈을 해봤었던 거거든.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해보자는 거야. 자, 덧셈을 관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로는 삼각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잘 봐봐. 점 A가 있고 점 B가 있고 점 C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벡터를 뭐라고 쓸 수 있겠냐? 벡터 AB. 이런 화살표를 벡터 BC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당연한 얘기인데 벡터 AB라는 벡터랑 벡터 BC
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명령어를 그냥 이것 수행하고 이것 수행하면 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어디서 어디로 가는 A에서 C로 가는 동작이 되지 않겠냐?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벡터 AC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꼬리에 꼬리를 물면 결국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갔니가 중요한 거니까 시점 A와 종점 C만 떼와가지고 AC 벡터다 라고 써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그려지니까 삼각형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자, 또 하나는 이런 방법도 있어. 평행사변형을 이용해 볼게. 자, 어떤 거냐면 이번에는 점 A가 여기 있고 점 B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점 C가 여기 있다고 쳐보자. 그래가지고 AB 벡터가 이렇게 있고 AC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자, 두 개의 명령어를 둘 다 수행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AB 벡터 플러스 AC 벡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명령어를 둘 다 수행하면 내가 어디 있겠니? 자, 가상의 무슨 동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 평사 보이냐? 그치? 요렇게 드르륵 드르륵 해주면 요만큼이 요만큼이랑 완벽하게 똑같을 테니까, 그치? 아까 AC 벡터를 평행해가지고 완벽히 겹치면 같은 벡터라며 요렇게로 옮길 수 있을 거야. 여기에 이름을 D라고 하자. 그러면 당연히 결과물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A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움직임인 거야? D로 가는 이런 움직임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AD 벡터다라는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다. 오케이? 자, 근데 굳이 이름을 나눈 건 봐봐. 이 삼각형을 이용하면 좋을 때는 두 덧셈에서 뭐랑 뭐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 얘 무슨 점과 얘의 종점과 그 다음 거의 시점,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삼각형을 떠올려주면 될 것 같고, 얘는 두 벡터에 뭐가 같았어? 초점이 아니고 시점이 동일해. 자연스럽게 무슨 사변형을? 평행사변형을 떠올려 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미 경험상 충분히 납득이 갈 것 같은데 이 그림 그대로 활용해 볼게. 내가 만약에 BC 벡터 더하기 AB 벡터를 했다고 치자. 명령 수행 순서를 이거가 아니라 거꾸로 했다 이거야. 결과 달라지니? 달라진다고? 안 달라져. 그치? B에서부터 C 먼저 가래. 갔어.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래. 근데 A에서 B로 가라는 건 그냥 뭐라 그럴까? 묘사어일 뿐이지 A에서 B로 가는 크기와 방향을 해라라는 뜻이지 진짜 A로 가라는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하겠지. 근데 이거랑 이거 서로 위치가 다르다고 다른 벡터라고? 아니라고, 같은 거라고. 그럼 결과 똑같지. 그렇다는 건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를 하나, BC 벡터 더하기 AB 벡터를 하나 결과는 뭐해? 같을 거야. 즉 서로 자리가 바뀌어도 괜찮겠지. 이런 거 무슨 법칙이라 부르더라? 교환 법칙. 즉 벡터의 덧셈에는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로 좀 예시를 어렵게 만들어 보자. 내가 여기다가 이런 것도 한번 붙여볼래. AB 벡터 했다가 AC 벡터 했다가 그 다음에 CD 벡터를 하세요 이런 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먼저 나 얘부터 해볼게. 그러면 AB 벡터 더하기 AC 벡터가 아까 봤었던 무슨 벡터? AD 벡터가 되겠지. 맞냐? 그 다음에 CD 벡터는 조금 어려운가? 그래도 해보자. CD 벡터를 하래. 그 말은 CD 벡터가 뭐야? 뭐 오른쪽으로 몇 cm 가세요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A에서 D 갔다가 D에서 이만큼 오른쪽으로 가세요를 똑같이 수행을 하면 여기에 멈추겠지. 그 말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방향의 벡터가 형성이 될 거야. 여기에 이름을 잠깐만 E라고 해보면 결국 얘를 벡터 AE라고 할 수 있겠지. 맞냐? 자, 그러면 나 이번에 똑같이 AB 벡터 플러스 AC 벡터 플러스 CD 벡터를 할 건데 이렇게를 먼저 해볼게. 자, 이거는 꼼꼼으로 바로 생각하자. AC, CD니까 바로 뭐가 되니? 동서가 없이 바로 잡는 건 아니겠지.
뭐가 될까 얘? 그치? 얘 꼬리에 꼬리 무니까 A. D 벡터가 되겠지 일단. 그럼 이 그림에서 AD 먼저 가세요. 그 다음에 AB 하세요니까 AB라는 건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오른쪽으로 몇 cm 가세요라는 뜻이니까 A에서 D 갔다가 그 직거리 똑같이 주면 1로 멈출 거야. 즉 똑같이 AE 벡터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나? 자 그렇다면 3개 이상의 덧셈에서 얘 먼저 할래든 쟤 먼저 할래든 누구를 먼저 괄호, 결합시켜줘도 상관이 없더라. 이런 걸 무슨 법칙이라 불러? 결합 법칙이라고 부르지. 중딩 때 배웠었던 아주 기본적인 법칙이야. 즉 벡터의 연산은 덧셈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더라. 그 말은 여러 개의 덧셈이 있을 때 꼭 앞에 2개부터 더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막 순서 바꿔도 괜찮고 뒤에 거 먼저 해도 괜찮고 아무튼 편하게 볼 수 있는 것들 먼저 봐주시면 괜찮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너무 당연한 이야기. 만약에 내가 벡터 A에다가 이거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자, 내가 이거라고 했어. 단어 외우라고. 이거 무슨 벡터? 0벡터. 0벡터는 뭐야? 그냥 가만히 계세요라는 명령이에요. 그럼 A만큼 했다가 가만히 계시면 결국 뭐랑 똑같아? A랑 똑같을 거다. 마치 숫자에서 그치 3 더하기 0은 3이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치? 항등원이란 말 너네 배우나? 모르니? 항등원 모르는구나. 아무튼 0벡터는 그냥 당연히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다. 그럼 이거는 벡터 A에다가 마이너스 벡터 A를 더해. 그치? 0벡터가 되겠지. 앞으로 100m 갔다가 뒤로 100m 오세요 가만히 계세요란 말이랑 똑같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그 다음에 0벡터에 대해서 이거, 역벡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성질이 성립합니다. 충분히 직관을 해서 가능할 것이다. 오케이? 벡터가 뭔지를 이해하는 건 거의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이공계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방금 말했었던 교환, 결합, 0벡터와 역벡터에 대한 성질을 박스에 정리해놨고 그 다음 예제 2번 부터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정육각형의 두 꼭지점과 시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 중에서 서로 다른 단위 벡터의 개수를 한번 구해주시면 어떻겠나요? 단위 벡터가 뭐라고? 단위 벡터가 뭐라고? 말로 외우자 제발. 뭐가 1인 벡터? 크기가 1인 벡터. 당연히 뭐 방향이 1이진 않을 거 아니야. 오케이? 크기가 1인 벡터. 그 말은 방향은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형에서 시점과 종점이 모두 이 육각형 중에 하나여야 되는 길이가 일자리인 선분 같은 거 구하라 이런 거 아니야? 몇 개일까? 자, 일단 이런 방향이 당연히 1이겠지? 근데 이 벡터랑 이 벡터는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치? 같으려면 야 너랑 내가 같으려면 싹 다 같아야지 하나만 같으면 안 될 거 아니야? 벡터는 두 개가 항상 중요하다고 뭐랑 뭐? 크기와 방향. 근데 얘는 뭐는 같지만 크기는 같지만 뭐가 달라? 방향이 달라. 그럼 쟤네들은 뭐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일단 두 개 센 거고.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가는 거 올라가는 거 이렇게 두 개 추가로 세줘야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세줘야 되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질문.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2개 아니야? 그렇지. 왜?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건 아까 셌던 이것과 뭐해? 같은 것. 중복 카운트 안 되고 이것도 쟤랑 같은 거니까 중복 카운트가 안 된다. 그러니까 몇 개밖에 없는 게 맞아? 6개밖에 없는 게 맞다. 뭐 그림 위에 화살표 저렇게 해가면서 직접 세시면 되겠습니다. 화살표 표기하시면서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밑에 있는 example 3를 볼 텐데, 자, 반시계 방향으로 A, B, C, D, E, F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보고 구하라는 게 AC 벡터 플러스 벡터 BD 플러스 EF 벡터. 야, 근데 그 옆에 이렇게 절대값 붙었다. 야, 서준아, 이거 결국 벡터의 무엇을 구해달라는 거야, 마지막에? 크기. 그치? 벡터의 크기라는 건 그냥 화살표의 길이에요.
아까 이거 1cm니까 크기는 1이다라고 한 것처럼. 오케이. 그럼 일단 이 안에 있는 벡터가 뭔지를 찾아야 돼. 자, 벡터의 덧셈을 할 때 생각해야 될 거. 삼각형을 이용하거나 평행 사변형을 이용한다는데 그냥 결국 명령어만 수행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일단 각각의 벡터가 뭔지 볼게. 먼저 AC 벡터가 뭐냐면 이만큼 밑으로 쭉 떨어지세요란 명령어야. A에서 시작해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밑으로 저만큼 떨어져라 라는 뜻이고, 그 다음 BD 벡터는 좀 희한하게 이렇게 대각선 밑으로 내려가세요라는 명령어. EF 벡터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세요라는 벡터다. 오케이? 자, 결합법칙,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누구랑 누구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 BDEF를 먼저 해볼까? 자, 그럼 이때 보조선 그어보자. 정육각형이니까 드르륵 해가지고 너네도 정삼각형 6개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가운데 이름을 O라고 하자. 자, 그러면 BD 벡터를 한 다음에 EF 벡터를 하겠대. 민찬이 정답부터 한번 해보자. 불이법부터. 자, 꼬리에 꼬리를 물게 병행이동하면 될 것 같은데 EF를 어디다가 평행이동하면 내가 보기 편할까? BC 아니야. EF로 가야 되니까. 그치, DO가 낫지. 왜 꼬리에 꼬리를 물면 편하잖아. 그러니까 EF를 DO 벡터랑 같다로 바꿔볼게. BD 벡터 플러스 DO 벡터.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벡터 뭐로 그냥 줄여줄 수 있고, 벡터 BO로 줄여줄 수 있겠지. 이렇게 두 개를 먼저 한 거야. 자, 그러면 핑크랑 초록을 했더니 결국 오른쪽으로 그냥 한 칸 가세요라는 명령으로 바뀐 거지.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AC 벡터라는 거랑 BD 벡터를 넣어야 돼. BO 벡터를 넣어야 돼. BO가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면 될까? 그렇지. BO 벡터를 무슨 D 벡터로? CD 벡터로 바꿔버리자. 보이지? A, BO나 CD나 똑같을 테니까. 하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 뭐가 된다? AD 벡터가 되겠네. 즉, 이 명령어들을 다 수행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라? A에서부터 D를 향해 이만큼 가세요라는 명령어만 남은 거지, 최종적으로는. 오케이? 그러면 따라서 결국 마지막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결국 벡터 AD의 크기랑 같고요. 벡터의 크기라는 건 선분의 길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1cm짜리인 정육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대각선 요만큼은 얼마야? 2니까 크기는 2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다. 괜찮냐? 오케이. 자, 벡터의 덧셈을 해봤으니까 당연히 무슨 셈도 해볼 거야? 뺄셈도 해볼 겁니다. 일단 뺄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A 벡터랑 마이너스 B 벡터라는 걸 더했을 때 당연히 괄호 풀어가지고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지? 그래서 결국 A 벡터랑 B 벡터를 빼세요라는 말은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A 벡터랑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우리 초딩 때 숫자 배우는 거거든. 초딩 때 3 빼기 2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네가 초딩 때라 기억도 안 나겠지만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랑 똑같은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도형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 벡터라는 걸 벡터 AB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벡터 B를 벡터 AD라고 한번 해볼게.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다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해볼 게 뭐냐면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를 해볼 거야. 오케이? 요 방향으로 가는 이게 지금 A 벡터고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B 벡터입니다. 됐음? 덧셈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라 하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됐단 말이야. 근데 뺄셈은 처음엔 조금 어렵거든? 나도 벡터 공부한 게 아마 고2 때 공부했겠지, 나도. 근데 그때 뺄셈이 진짜 한동안 이해가 안 갔었어. 근데 천천히 설명해볼게. 자, 벡터에는 당연히 지금 문자로 쓰면 시점, 종점 표기하면 벡터 뭐라고 쓸 수 있어? A, B. 그 다음 벡터 B는 A, D 라고 쓸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자,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AB 벡터랑 마이너스 AD 벡터의 덧셈이다 라고 볼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라는 거 이거 무슨 벡터라고 부르는 거지? 역벡터. 역벡터라는 건 시점과 종점만 뒤집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벡터 뭐라고 볼 수 있어? DA. 자, 그러면 순서 바꿔서 해도 된다며? 교환 법칙 성립한다며? 그러면 DAAB라고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지. 그럼 벡터 뭐만 남아? 만 남겠지. 즉 그림에서 보면 벡터 DB 이게 벡터 A에서 벡터 B를 뺀 거다 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좀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렇지?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게 요렇게 가라라는 거래. 이게 좀 낯설 수 있습니다. 됐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결과적으로 뭐였냐면 구조를 외우면 좋을 것 같아. 벡터 AB 마이너스 벡터 AD는 뭘로 끝났지? 벡터 DB였지. 구조로 기억하면 뒤에 있는 거가 이렇게 하면 되고 앞에 있던 게 이렇게 하면 돼요. 뭐 구조상은 그래. 그치? 한 번만 조금 더 연습해 볼까? 예를 들어서 연습이야. 벡터 AP 마이너스 벡터 AQ는 뭐가 될까? 벡터 QP가 될 거야.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야. 그냥 공식처럼 시점이 같아. 그러면 뒤에 있는 거 먼저 쓰자. 앞에 있던 거 나중에 쓰고 라고 구조로 외워도 괜찮고, 아니면 머릿속으로 즉시 야 마이너스 AQ 벡터라는 건 더하기 무슨 벡터랑 똑같아? 더하기 QA 벡터랑 똑같아. 그럼 QA를 여기다가 깔아주면 QA AQ니까 꼬꼬무 해가지고 QP 벡터다 라고 해도 괜찮고. 오케이. 결국 처음에는 뺄셈 그 자체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역벡터 취해가지고 자리 바꿔서 꼬꼬무로 처리하는 게 초반에는 그냥 수월할 겁니다. 오케이. 물론 그렇게 매번 역벡터로만 보는 방식은 나중에 가면 권장되지 않고요. 이렇게 한 방에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긴 하나 오늘은 낯서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익혀봅시다. 자, 예제 4번을 한번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정팔각형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 B, C, D, E, F, G, H, I, J, K, H까지 있는 상태에서 자, 나보고 해보라는 게 뭐냐면 벡터 AB 마이너스 벡터 DE 플러스 벡터 DC 마이너스 벡터 BC 이것이 벡터 FX가 되도록 하는 X가 누구니? 라는 겁니다. 자, 덧셈과 뺄셈이 막 결합되어 있는 걸 네 편한 대로 열심히 잘 봐보자 라는 겨. 자, 첫 번째 풀이 두 가지로 한번 해볼 거야. 자, 뺄셈과 덧셈 중에 당연히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쉬운 거 누구였어? 덧셈. 그래서 싹 다 덧셈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러면 벡터 AB 플러스 뭐라고 보면 돼? 벡터 ED라고 보면 돼. 더하기 벡터 DC 더하기 뭐라고 보면 돼? 벡터 CB라고 보면 되겠지. 맞냐?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하고 보면 이렇게를 싹 다 한꺼번에 볼 수 있겠다. 벡터 뭐까지 줄일 수 있는 거야?
벡터 2b까지 줄 수 있겠지. 맞냐?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충분히 단순화가 됐으니까 이제 그림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보자. 벡터 AB라고 하는 건 왼쪽 아래로 내려가세요라는 명령어야. 그 다음 벡터 EB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세요라는 명령어예요. AB를 F2로 오, 좋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게끔 바꿔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AB를 벡터 F2로 보자. 그러면 그 순간 덧셈이 뭐가 되는 벡터? FB. 그러니까 뭐 fx가 fb다 그러면 일단 x는 얼마였다? b라는 점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결과적으로 이 덧셈 fb 벡터가 뭔지까지 한번 그림에다가 추가해 놓을게. ab 벡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옮겼어. 그러면 f에서 e 갔다가 e에서 b 가는 동작을 해주세요 라는 건 결국 f였던 점을 어디로 가라? b로 가라 이와 같은 결론이었다라는 거지. 맞냐? 오케이.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아직은 낯설 테지만 이런 걸 한번 자꾸 노력해보자야. 자, 이거 다시 한번 봐봐. AB 벡터 마이너스 AD 벡터가 DB 벡터였어. 시점이 같고 뭐 두 개로 뻗으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거를 한번 봐볼게. 저 핑크색 부분이 뭐냐면 DC 벡터에서 DE 벡터를 빼래요. 교환 법칙은 당연히 성립할 테니까. 시점이 똑같고 이것 빼기 이거면 누구부터 쓰라고? 뒤에 거부터 쓰라고. 동서가 나가세요. 자, 그럼 얘 벡터 뭐가 되지? 벡터 EC가 될 거야. 맞죠? 그러면 지금 일단 중간 점검. 내가 구하고 싶었던 벡터는 AB 벡터 한 다음 플러스 무슨 벡터? EC 벡터 하고 마지막으로 빼기가 있었네. 빼기 BC 벡터. 맞지? 얘랑 얘만 EC로 바꾼 거니까. 맞냐? 그 다음 또 여기서 뭐 연산해 볼 만한 게 있을까? AB 빼기 BC. AB 빼기 BC를 할 수 있나? 우리 뺄셈은 시점이 같고 이렇게 기억해. 얘 빼기 얘는 얘 이거라고. 오케이? 나로부터 뻗으면 기억이 나. 시점이 똑같을 때 얘 빼기 얘는 이거 오케이? 이거는 얘 빼기 얘는 이거 라고 모양으로 기억해. 그러면 지금 당장 이거 뺄셈을 쌈뽕하게 조질 만한 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뭐 막힌 건가? 어떡하지? 요거를 보자. 얘를 플러스 뭐로 볼 수 있어? 플러스 CB 벡터로 볼 수 있겠지. 라는 건 이게 뭐가 된다? E B 벡터가 되겠지. 맞나? 그러면 당연히 AB 벡터와 EB 벡터의 덧셈 여기서부터는 똑같이 그릴 겁니다. 오케이? 그냥 명령어처럼 생각하면 되게 초반에는 재밌어. 나는 그래서 뭐 지금이야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너네 수능 볼 때는 기하도 수능 선택 과목도 아니고 그지? 미적분 2도 과목도 아니지만 나 때는 이제 미적분 2랑 기하랑 확통, 수원수2 포함해서 다 수능 시험범위였단 말이야. 그다음 그 중에 기하 그때 이름이 기하와 벡터였어. 이제 벡터까지 단원명에 들어가 있었는데 난 세 과목 중엔 기하와 벡터, 기백이라고 줄여버렸는데 기백을 제일 좋아했어. 재밌었거든. 뭔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자, 조금 더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벡터의 실수배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초반에는 충분히 직관과 일치한 얘기만 할 거야, 오늘은. 그러니까 너무 쉬울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문제긴 해. 다음 주는 우리 휴강이야. 며칠 써요? 어? 며칠 써요? 뭐지? 미적이랑 되는 거. 미적, 그러니까 월화 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모레 미적분일. 저 내일은 계산이 대수소 수차 문제 없는. 금. 왜냐면 너네 학교 내일까지 가잖아.
그래서 목요일부터 다시 미적분일 시작하고 금요일날 대수 시작하고 근데 또 그거 하고 바로 또 설 한 번 쉬고 월화. 와, 씨, 개맛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부터 다시.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벡터의 실수배입니다. 야, 이거 직관으로 대답해봐라. 이만큼의 화살표를 내가 벡터 A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벡터 A라는 건 방향을 바꿀까? 안 바꿀 것 같아? 뭐만 2배가 될까? 크기만 2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방향으로 2배의 길이만큼 가세요 라는 명령어를 2 곱하기 벡터 A라고 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벡터 A 라는 표현이 있을 때 이거 방향 바꿀까? 어떻게 바꿔주겠냐? 정반대로 바꿔줄 거고 선분의 길이는 몇 배? 3배가 되겠지. 그러니까 한 요 정도에서부터 한 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 것을 우리는 마이너스 3 벡터 A 라고 하겠죠. 즉 앞에 개수가 곱해지는 게 양수면 방향은 유지하면서 뭐 줄이든 뻗어나가든 뭐 2분의 1이면 줄이긴 하겠지만 근데 앞에 곱해진 숫자가 음수면 방향을 정확히 몇 도 돌려준다? 180도 돌려가지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주면 된다. 만약 0 곱하면 뭐가 되겠니? 0벡터가 되겠지 뭐. 오케이. 단순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충분히 직관적으로 예상 가능할 거다. K 플러스 L 곱하기 벡터 A 이런 거 있으면 K 곱하기 A 벡터, L 곱하기 A 벡터 이렇게 분배 법칙 성립하겠죠. 그렇지. 자, 그 다음 K배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A 더하기 B라는 명령어를 K배 하세요라는 거 그냥 각각 A라는 것도 몇 배 하고 K배 하고 B라는 명령어도 K배 하면 되겠지. 직관 오케이지. 자, 그 다음 뭐 K 곱하기 L 곱하기 A 벡터 A 벡터를 L배 한 다음에 K배 하세요. 그럼 그냥 한 방에 몇 배도 괜찮아. KL배 해도 괜찮겠지. 뭐 직관과 위배되는 건 하나도 없죠. 오케이? 괜찮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절대값 붙은 걸 벡터의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크기라고 부른다고? 자, 이걸로 벡터 A를 나눠보자. 조심해야 돼. 지금 분모는 벡터야 아니야? 크기야, 크기. 아니에요. 크기는 벡터가 아니지. 그냥 숫자, 스칼라예요. 분자는 벡터야. 즉 A 벡터를 절대값 벡터 A분의 1배만큼 하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벡터 A가 동쪽으로 500m 가래. 나누기 얼마 하겠다는 뜻이야? 500. 그럼 뭐만 남아? 동쪽으로 1m만큼 가세요. 가 되겠지. 남서 방향으로 300m 가래. 나누기 300. 그럼 남서 방향으로 몇 미터? 1m. 자, 방향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크기가 1인 벡터라 뭐로 부르지? 단위 벡터. 그러니까 지금 이 표기는 반드시 이거 무슨 벡터네. 방향은 누구랑 똑같아? 그렇지. 벡터 A와 same 방향. 이라고 너네가 해석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대슈. 오케이. 자, 오른쪽 페이지 바로 이야기 진행합니다. 벡터의 평행입니다. 자, 직관적으로 대답하자. 또 직관이에요. 이런 걸 벡터 A라고 하고요. 이런 걸 벡터 B라고 하겠습니다. 둘이 평행할까? 안 평행할까? 평행하겠지?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하다고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B 벡터가 이렇게 생기면 이거는 평행하다고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얘도 할 것 같습니다. 왜? 평행이라는 건 그냥 이건 거지 뭐 이거랑 이것도 평행하다고 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같은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아무튼 평행이동을 했을 때 하나의 직선으로 쭉 이어질 수 있다면 그 두 벡터는 서로 뭐하다? 평행하다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벡터는 시점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냥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동 떨어져 있어도 평행하다고 할 거고, 만약에 벡터 B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래도 여전히 뭐겠니? 평행하다고 하겠지. 만약에 이렇게 또 붙어서도 연장된 형태였어. 그래도 평행하다고 할까? 당연히 할 겁니다. 평행이동만 해가지고 대충 갖다 붙으면 다 평행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봐봐. 시작과 끝이 상관이 없다는 건 그냥 대충 방향만 비슷하면 돼. 그러면 A랑 B가 평행을 하다는 건 서로 반드시 무슨 수 배의 관계에 있다? 실수 배의 관계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A벡터랑 B벡터가 평행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A벡터는 반드시 B벡터의 실수배로 표현될 수가 있다. 뭐 누가 더 기냐에 따라 K가 1보다 크거나 작거나 방향이 반대라면 K가 무슨 수? 음수 뭐 이렇게 되겠지만 아무튼 평행하다는 것이 실수배. 반대로 실수배로 표현된다는 것은 둘이 뭐하다? 평행하다라는 뜻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벡터가 같을 조건. 이거는 마치 우리가 고1 때 또는 중딩 때 허수를 배웠을 때라든지 무리수를 처음 배웠을 때 이런 걸 봤어. 자, 내 질문에 똑바로 대답한다. A는 3이고 B는 4다. 맞을까? 오, 동석이 왜 아니에요? 그렇지. A랑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A는 3이고 B는 4가 맞지. 근데 없으면 정말 맞아, 틀려? 틀리죠. 자, 민찬이 A가 얼마고 B가 얼마? 모르죠. 모르죠. 왜? A, B가 뭐라는 말이 없어. 여기 무슨 말이 있어야 돼? A가 3이고 B가 4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려면 A, B가 무슨 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정수 같은 헛소리 하고 있네. 그럼 내가 여기 이렇게 하면 뭐 정수가 아닌데 어떡할 건데?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얘네들이 실수란 조건이 있으면 A가 3이고 B가 4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고, 얘가 A, 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왜 얘가 2분의 3이게 딱 4가 될 수 있는 거야? 그치? 러프하게 말하면 실수끼리 지랄해봤자 4A를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담당해야 돼. I 쪽이 3을 넘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담당해야 돼. A, B가 유리수라면 너는 유리수니까 루트에 관여 못해. 그러면 너만 루트를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사고 네가 떠맡아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벡터를 봤을 때 방향이 같은 애들은 실수배로 다 처리가 되지. 뭔 말이냐면, 야, 이렇게 기대가 있어. 나 짧아. 근데 얘 몇 배인가 하면 얘를 표현할 수 있겠지. 반대도 마찬가지야. 긴 새끼가 있어. 얘가 있어. 방향만 똑같으면 0.5배 하면 같아지겠지. 처럼 방향이 같으면 실수배로 처리할 수가 있지. 근데 방향이 다르면 나를 아무리 몇 배 해봤자 이 새끼를 나타낼 수가 있어, 없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랑 B가 평행하지 않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럴 때 만약에 M 곱하기 A 벡터 플러스 N 곱하기 B 벡터가 만약에 0벡터래. 그러면 M도 N도 뭐 해야 돼? M도 N도 0이어야 돼. 아무리 얘네들이 잘 해도 방향이 서로 다르면 제로 가만히 계세요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M 곱하기 A 벡터 플러스 N 곱하기 B 벡터가 만약에 P, 뭐 책에 있는 대로 똑같이 해볼까? M 프라임 곱하기 A 벡터 플러스 N 곱하기 B 벡터다. 그러면 이 방향은 우리끼리 처리해야 돼. 다른 방향 너네끼리 처리하고, 때문에 M과 M 프라임이 같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누구랑 누가? N과 N 프라임이 반드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지. 오케이? 자, 그러면 5번.
0벡터가 아니고 서로 평행하지 않는 두 벡터 AB에 대하여 두 벡터 2A 더하기 3B랑 A 더하기 KB가 서로 평행해야 된다. 평행하다는 건 무슨 수배 관계? 실수배의 관계여야 된다. 그러면 먼저 A 쪽의 개수를 보니까 몇 배 해주면 되겠구만. 2배. 그럼 2배 해서 3 되게끔 하려면 K가 얼마여야 돼? 지랄하고 자빠졌죠? 2분의 3이 돼야 되겠다. 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 근데 이렇게 풀 수 있었던 건 어떤 문장이 있었기 때문이야? 평행하지 않는 벡터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이거는 딱히 필기할 건 없으니 답만 잘 찍어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봤었던 워딩입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자, 이와 같이 한 직선 L 위에 점 A가 있고 점 B가 있고 점 C가 있다고 치자. 얘네들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건 A에서부터 C로 가라라고 하는 이 벡터와 A에서부터 B로 가세요라는 이 벡터가 반드시 두 글자 뭐 하다는 뜻이야? 평행하다는 뜻이겠지. 자, 당연한 얘기 나왔네. 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고 싶어. 또는 한 직선 위에 있어요 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즉시 뭐가 떠올라야 된다? 세 개 중에 두 개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 AC 벡터랑 벡터 AB가 두 글자 한글로 먼저 서로 뭐 하겠구나? 평행하겠구나. 평행하다는 건 무슨 수배 관계에 있구나? 실수배 관계에 있구나. 그래서 A의 관계에 있구나. 이 말은 AC 벡터와 AB 벡터가 두 글자로 뭐 하다는 말과 평행하다는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오케이? 자, 물론 AC 벡터랑 AB 벡터가 평행하다 말고 A, B랑 BC가 평행하다라고 해도 당연히 똑같은 얘기야. 누구를 선택해도 상관없어. 아무튼 세 개 중에 두 개 선택해서 만든 두 벡터가 평행하다. 평행하다는 건 무슨 수배 관계다? 실수배 관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슈? 오케이. 그러면 이 얘기를 조금 알아들을 수 있을까? 조금 어려운 얘기라서 책에다가 쓸까 말까 고민했거든. 물론 어렵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학기 중 가면 그냥 당연히 알아야 되는 수준의 내용이긴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점 A와 B와 C가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다고 하자. 그리고 딴 데 이렇게 점 O가 있다고 칩시다. 자, 지금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겠지? 그 말은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벡터 AC는 K배의 벡터 AB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지. 맞냐? 자, 그러면 내가 벡터의 뺄셈을 한번 이용해 볼게. AC 벡터를 오히려 찢어보면 OC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라고 쓸 수 있는 것 이해가 되실래나? 자, 생각하는 방식은 두 가지야. 먼저 이걸 보면 OC 빼기 OA니까 뭐라고 써야 돼? AC라고 써야 된다라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 머릿속으로 이런 과정이 일어나도 괜찮아. 벡터는 결국 뭘 잘해야 되냐면 환승을 잘해야 돼. 환승을. A에서 C로 가세요라는 건 결국 시작과 끝만 A고 C면 되니까 중간에 D 들려서 AD, DC 가도 상관없지. AP, PC 가도 상관없지. 자, 그런 식으로 AC 벡터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찢어보면 돼. O라는 환승역을 한번 들려보자. 오케이. 근데 AO 벡터는 역벡터 쓰면 마이너스 뭐야? 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머릿속으로 얘를 이걸로 바꾸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환승을 한다. 그 다음에 역벡터를 취해준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는 K 괄호 얘도 마찬가지로 O 경유에서 찢어보면 어떻게 되겠냐? 누구 빼기 누구냐? 자, 다시 한번 생각하는 방법 두 가지라고. OB 빼기 OA니까 뭐 하고 쓰면 돼? AB 하고 쓰면 돼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AB 벡터를 환승역 거쳐가지고 AO 플러스 뭐로?
OB로 보고 AO 벡터는 마이너스 뭐니까? OA 벡터니까 해서 OB 빼기 OA 라고 봐도 괜찮고 아무튼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렇게까지 올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내가 여기서 OC 벡터는 하고 써볼게. 이항 해볼 거예요. K 곱하기 OB 벡터가 될 거고 마이너스 OA 벡터가 넘어가면 뭐 빼기 뭐 OA 벡터가 돼? 1-의 K 곱하기 OA 벡터가 되지. 맞냐? 자,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야? 공간 도형에서도 봤었고 공간 도형에서 봤다는 얘기는 고1 때 평면좌표에서도 배웠었음. 그치, 내분점의 느낌이 난단 말이야. K 대 1 빼기 K 내분 이런 게 1 빼기 K 곱해지고 막 K 곱해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나지. 아직까지 뭐 벡터의 내분 이런 거 설명은 안 하긴 했지만.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결국 A, B, C가 한 점에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B가 A, C의 뭐 몇 대 몇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분점이야? 내분점. 물론 우리 교육과정에 외부는 사라졌지만 C라는 점은 A, B의 뭐 몇 대 몇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점? 외분점. 또다시 A라는 점은 뭐 몇 대 몇인지 모르겠지만 B, C의 무슨 점? 외분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아, 이런 식으로 내분과 외분의 관계에 있다. 그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동사가 나가세요. 자, 그러면 예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말 안 한다. 자, 평면 위에 서로 다른 4점 OABC에 대하여 문제를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OA 벡터가 A 벡터, 그 다음에 OB 벡터가 B 벡터, 그 다음에 OC 벡터가 OB 벡터 마이너스 4B 벡터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래놓고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음을 보이래. 한 직선 위에 있음을 보인다는 것은 결국 내가 뭘 보여야 된다는 뜻이야? AC 벡터랑 AB 벡터가 평행하다는 걸 보이고 싶다는 거고 평행하다라는 건 말이니까 그걸 수학적으로 보려면 둘이 무슨 수배 관계다? 실수배 관계다라는 걸 보이면 돼. 이때 누구를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민찬아, 벡터 뭐랑 벡터 뭐로 관찰해 볼래? ABC가 한 직선이니까 당연히 ABC 중에 골라야 돼. O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AB랑 A랑 BC. 오케이. 자, 그러면 A 벡터랑 BC 벡터는 하고 한번 써봅시다. 근데 당연히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건 OA, OB, OC니까 O라는 알파벳이 필요하단 말이야. 환승을 하자. AB 벡터를 O를 활용해서 써보면 어떻게 될까? 아까 했던 거야. 한 방에 가능하면 이렇게. 뭐 빼기 뭐면 뒤 앞으로 썼을 테니까 뭐 빼기 뭐지? OB-의 OA 라고 바로 머릿속으로 되면 좋고요. 안 돼도 상관없어. 밑에 거는 머리가 안 돌아간 버전을 해보자. 일단 환승하자. B에서 어디 갔다가? O 갔다가 O에서 C 가면 되지 않겠냐. 근데 BO 벡터가 마이너스 무슨 벡터니까? OB 벡터니까 하고 천천히 한 단계 더 밟아도 죽진 않아요. 자, 그러면 승원씨 벡터 OB 마이너스 벡터 OA 뭡니까? 뭐라는 거야? 원위치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막 멍청이 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전에 저 새끼는 알파벳도 못 읽나 봐. 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OB 벡터니까 뭐야? 마이너스 벡터 B 플러스 벡터 OC니까 뭐라고 쓰면 돼? OA 마이너스 4B가 되겠지. 자, 정리해보니까 5로 묶으면 뭐 플러스 뭐다? 뭐 어떻게 되냐 이거?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지. 그럼 계산 결과를 보니까 딱 무슨 수배 된 게 맞아? 실수배 된 게 맞아. 결과까지 쓰자. 따라서 벡터 BC는 몇 배의? 5배
벡터 AB다. 실수배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뭐 하란 뜻이다? 평행하다. 그리고 BC와 AB가 평행하다는 것은 세 점 ABC가 어떻다? 한 직선 위에 있다. 한 점이 아니고요. 한 직선 위에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example 7입니다. 평면 위에 설하는 4점 OABC 실수 OA, OB, OC가 있어요. ABC가 한 직선 위에 있게끔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십시오. 똑같아.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어떻게 잡든 간 상관없지만 그 두 벡터가 서로 뭐 해야 돼? 평행해야 돼. 평행하다는 것은 무슨 수배 관계? 실수배 관계. 그러면 서준이가 벡터 뭐랑 벡터 뭐로 관찰할 거야? 네 맘대로 정해봐. AB랑 BC. 아이, 넌 반복이다. AB랑 AC 할래. 자, 벡터 AB, 벡터 AC 두 개를 각각 계산해 볼 겁니다. 근데 나에게 주어진 건 OA 벡터, O가 껴있으니까 환승을 한번 해줘야 돼. 자, 벡터 AB를 승원아, O를 환승역으로 삼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OC 위에 거부터요? 예. OB, AB, OA. 그러니까 될 거고 이제 문제에 적혀있는 대로 벡터 OB가 뭐냐면 하고 씁시다. 3 벡터 A 플러스 2 벡터 B. 그 다음 상혁이 OA 벡터는 A 벡터, B 벡터.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자, 그러면 정리해놓으면 이게 몇 A? 2A 플러스 B다. 물론 엄밀히 읽을 때 매번 이 벡터 A 빼기 벡터 B라고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좀 귀찮으니까 그냥 가끔 2A 빼기 B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누구 앞에서 만약에 너네가 스피치를 한다,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수행평가로 앞에서 읽을 일이 있으면 이 벡터 A 빼기 이 뭐 벡터 B를 다 읽어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AC 벡터 해보겠지. AC 벡터도 원점이라고 써져 있지는 않지만 뭐 O를 경유해서 표현해보자. 민찬아 뭐야? OC 마이너스 OA. 자, 근데 OC 벡터가 뭐라고 적혀있어? OA 벡터 플러스 KB 벡터 B. 오케이. 자, 그 다음 벡터 OA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대로 A 플러스의 B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4 벡터 A 플러스 K-1 벡터 B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두 개가 세 글자로 무슨 수배 관계여야 두 글자 뭐 하다? 실수배야 평이다. 그렇지. 실수배 관계여야 평행하다. 뭐 당연히 암산됩니다. K는 얼마면 될까요? 안 되는 새끼가 있었네. 3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벡터가 평행하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했다. 됐냐?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개념을 조금만 넘어서 볼게. 내가 방학이라서 너네가 이제 맨날 좋으니까 책에다가 있는 원껏 내가 아는 지식을 다 쏟아내지 못했어요. 꾹꾹 참고 최소한만 좀 넣어봤거든. 이것만 한번 이해해보자. 실제로 너네가 풀어야 되는 어려운 문제는 이제 이런 지식들 갖고 문제를 풀게 될 거야. 근데 이건 센스가 좋은 사람은 그냥 다 해. 진짜로. 너는 남자라서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할지도? 여성보다는? 모르겠어요. 자, 벡터의 덧셈과 도형의 평행이동이라는 주제부터 봅시다. 자,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벡터의 덧셈을 한 번만 살펴볼게. 이 방향으로 가는 걸 벡터 A라고 하고 이 방향으로 가는 걸 벡터 B라고 하자. 그리고 한번 좌표의 이름을 A, B, D, C 여기쯤에 가상의 C가 있다고 생각하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벡터 A 플러스 벡터 B라는 건 벡터 AB 플러스 벡터 AD고요. 그지? 평행사변형법에 의하면 벡터 뭐가 됨?
되잖냐?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는 거야. 자, A 벡터라는 거에 B 벡터를 더했다. 뭐 당연히 순서가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의 순으로 해석을 해볼 텐데 B 벡터라는 걸 어떤 명령어로 받아들일 거냐? 당연히 뭐 이 방향으로 저만큼 가세요란 명령어지. 그러면 여기 있었던 B에 자 노란색부터 보세요. A 벡터 여기서부터 일로 왔어. 근데 이제 핑크란 명령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얘가 그 명령에 따라 날아가가지고 어디로 도착했어? C에 도착을 했어. 즉, 요 명령에 의해 점 B가 점 C로 평행이동 되었다라고 좀 받아들여 볼 수 있지 않겠냐. 오케이. 그러면 봐봐. 이제 여기서부터는 밑에 빈 공간에다가 그려보세요. 자, 이 정도의 이제 원이 이렇게 있어. 원 위에 점 P가 있어요. 그리라고 공간을 띄워놨는데 씨발 위에다가 왜 쓰냐고. 넌 또 이상한 데 쓰고 있지 말고 내가 이 병신 새끼들인가? 1하고 0 아니 와 이 진짜 이 빠가 새끼들을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하지 내가? 잘 펴고 있잖아. 그 페이지에 나 1 수업하고 있잖아. 너 왜 3 밑에 써요? 자, 이렇게 원이 있고 P가 원 위를 막 움직인다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OA라는 벡터를 옆으로 평평하게 한번 그어보세요. 그래놓고 그 밑에 벡터 OP 플러스 벡터 OA는 벡터 OX라는 식을 한번 써보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OP만큼 갔다가 OA만큼 가세요 뭐 이런 얘기야. 그치? 그 직거리를 해서 도착한 점이 X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럼 봐봐.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어. 그러면 OP하고 OA만큼 가면 되니까 얘가 옆으로 이렇게 옮겨갔겠지. 한 요 정도. 맞냐? 근데 P는 지금 원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P가 또 이번에 여기쯤에 있으면 OP라는 건 이만큼의 벡터야. 그 다음에 OA니까 또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주세요지. 맞아? P가 또 원위를 빙글빙글 도니까 뭐 어떨 땐 여기쯤에 P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때는 OP만큼 갔다가 이만큼 가세요.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P가 원 위를 계속 돌고 있다고 생각하자. 그럼 그때그때마다 X라는 점들이 여러 개 찍힐 거야. 이 원들의 자취를 따라가 보면 똑같은 어떤 모양이 생길까? 원이 생기겠지. 정확하게 이게 얼마만큼 평행이동된? 요 길이만큼 평행이동된 원이 만들어지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벡터의 덧셈이 어떤 도형을 평행이동하는 역할처럼 쓰일 수도 있구나. 원을 평행이동하세요 라는 명령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오케이? 아까보다 호응이 확 줄어든 걸 보니까 이제 머리가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충 느낌 와? 자, 그림 잘 필기 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실수배와 확대 축소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 이런 식으로 한번 봐봐. 여기는 필기할 필요 없다. 필기할 때부터 내가 말해줄게. 벡터 OQ는 2배의 벡터 OP입니다. 라는 벡터식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O가 여기 있고 P가 요 정도에 있을 때 Q는 어디 있는 거야? 그대로 몇 배? 2배 진행된 곳에 Q가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보자. 여기서부터 필기. 자, P가 원 위의 점이라고 해볼게요. 요 정도의 원을 그리시고 그 위에 P가 돌아다닐 거야. 뭐 대충 빈 곳에 하나 O 하나 찍으십시오. 자, 그래 놓고 그 밑에 이렇게 쓰자. OX는 2배의 OP를 만족하는 X의 자취를 한번 지금부터 찾아볼 거야. OX는 2OP를 만족하는 X의 자취. 이 자취라는 거 도형의 방정식에서 많이 봤었어, 고1 때. 그래서 고1 공부를 잘했어야 돼. 자,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어. 그럼 그때 X는 어디 있어? 그냥 그 방향 그대로 몇 배 가라? 2배 가라. 뭐 요 정도 X가 있겠지. P가 좀 P가 돌아 하면 요 정도에 한 번 더 해볼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X는 어디 있어? OP 방향 그대로 2배 한 곳에 있겠지. 꽤 멀리 있겠네. 자, 이런 식으로 P라는 원 위에 있는 모든 P에 대해서 다 2배 5에서부터 2배 하세요. 그러면 그 X들의 자체도 어떻게 될까? 모양은 뭐가 될까? 원이 될 겁니다. 근데 크기가 어떻게 될까? 자, 원으로 하는 게 헷갈렸다면 이거는 참고삼아. 필기 안 해도 괜찮아. 참고삼아 봐봐. 사각형이 있습니다. 뭐 넓이로 했으면 4배가 맞겠지만. 자, 그 짓거리 해볼게. 이게 그대로 가면 되니까 한 요 정도. 좀 디테일 살려 제대로 해보자. 얘가 이렇게 간 게 해서 요 정도. 여기서 이렇게 간 게 이렇게 가서 여기. 마지막으로 얘가 이렇게 갔던 게 이렇게 가서 여기. 이렇게 맺히겠지. 그러면 당연히 그 모양은 똑같이 뭐가 될 거고? 사각형이 될 거고. 넓이가 몇 배가 되겠어? 넓이는 4배지만 닮은 비는 1대 2가 되겠지. 증명은 쉬워. 여기 삼각형 보이지? 1대 1이니까 닮은 비는 몇 대 몇? 1대 2.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몇 배? 2배가 될 거 아니야. 를 원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그치? X의 자체는 원인데 반지름이 몇 배가 됐을까? 반지름이 2배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O를 그냥 원점이라고 표현해봤다. 로부터의 거리도 딱 2배가 될 거야. 중심끼리 연결해도 이렇게가 지금 길이가 같은 상황일 겁니다. 즉 실수배라는 것은 원점 기준 확대 또는 축소해주세요라는 명령어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지금 벡터의 너무 기본에 좀 벗어나서 벡터의 참 뜻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벡터의 덧셈은 도형을 뭐 시켜라, 평행이동 시켜라 라는 명령어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고, 벡터의 실수배는 모양을 확대 또는 축소해라 라는 명령어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네 JPG랑 PNG라는 확장자 알아요? 그거 밖에서 알려줬어요. 몰라요. 무슨 차이가 있어? 뭐가 뭔진 정확하게 몰라도 되는데 어떤 사진 파일은 확대해도 블러가 안 되고 그 화질이 유지되는 게 있고, 확대하면 좀 깨지는 게 있잖아요. 그 깨지는 거랑 안 깨지는 거의 차이가, 안 깨지는 이미지는 벡터 이미지라고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진을 저장하는 방식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이런 거거든. 0,0에는 흰색이야. 0,1에는 검정색이야. 1,0에는 뭐 노란색이야. 1,1에는 빨간색이야.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방식이 있어. 그러면 얘는 당연히 지금 0,0 블랙이 없네. 그린으로 하자. 0,1 1,0 1,1은 레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내가 이 그림을 확대했다고 해봐. 확대하면 당연히 뭐 2배 확대하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요. 원래 한 칸이었던 게. 그지? 그러면 그냥 데이터가 0,0이 화이트야? 오케이. 0,1이 그린이야? 오케이. 1,0이 옐로우야? 오케이. 1, 레드야? 오케이. 이렇게 되면 요 사이에 대한 정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미지를 해보면 너네 모자이크 된 것처럼 해가지고 약간 블러 처리 약간 되고 막 이렇게 이미지가 깨지는 게 있잖아요. 그치? 근데 벡터로 이미지를 저장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꼭 집은 좌표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 맨 어떤 하나의 기준에 대하여 얘에서부터 뭐 오른쪽으로 1, 오른쪽으로 1, 위로 1만큼 간 곳에 블랙을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벡터로 기억을 시켜놓는 거야. 그러면 벡터는 그냥 실수배 하면 그대로 실수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확장을 해도 나 여기서부터 3배 먼 곳에 블랙 찍으면 되고 여기 2배 먼 곳에 화이트 찍으면 되고 이쪽으로 뭐 4배 먼 곳에 블루 찍으면 되고 처럼 이미지가 깨질 일이 없어. 그래서 뭐 벡터 이미지 뭐 이게 PNG랑 JPG의 차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실생활의 벡터의 확장, 벡터의 실수배가 활용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자, 민찬아 그렇게 둔각으로 편하게 보실 거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봐주실 거. 자, 단위 벡터의 종점의 자취. 단위 벡터의 종점의 자취. 자, 일단 단위 벡터가 뭐라고 했지? 크기가 1인 벡터입니다.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 원 위에 P가 막 싸돌아댕길 거야. 그 다음 이쯤에 원점 O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OP 벡터라는 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P에 따라 여기일 수도 있고 P가 돌아다니니까 여기 뭐 이렇게 무수히 많은 벡터가 있을 거야. 맞냐? 근데 그것에 대하여 내가 자, 이거를 벡터 OX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벡터 OX란 뭐냐? OP랑 방향은 뭐하지만 같지만 크기가 좀 달라졌어. 근데 OP 벡터의 크기로 나눴으니까 좌변에 있는 벡터는 크기가 얼마야? 1이지. 즉 얘는 OP 벡터와 방향은 뭐하고? 방향은 같고 크기가 얼마인? 크기가 1짜리인 벡터의 종점이 PX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P가 여기 있을 때는 OP 벡터는 이거야. 하지만 OX 벡터는 같은 방향으로 길이가 얼마만큼만? 1만큼 가는 이 정도의 X가 있을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 만약에 P가 이 정도에 있어. 그럼 OP 벡터는 요거야. 하지만 OX 벡터는 방향은 똑같은데 크기가 얼마라고? 1만큼. 그런 식으로 P가 왔다리 갔다리 돌아. 그러면 X도 방향은 달라질 수 있겠지. 근데 크기가 얼마로 유지가 돼? 계속 1로 유지가 돼. 그 말은 나 돌고 싶어. 근데 계속 방향이 1이야 돼가지고 어떤 느낌이 돼? 원을 만들겠지. 자, 그러면 이 예시에서의 질문이다.
OX 벡터가 원을 다 이룰 수 있을까? 이쪽 방향에 X가 있을까? P가 있냐? 없네. 이쪽 방향으로 X가 잡힐 수 있을까? P가 없네. 그럼 X는 어떻게, 동석씨, 짐 싸서 집에 가세요. 진심. 이번 회차랑 다다음 회차 남은 거 환불해드릴 테니까 집 가세요. 진심이야. 나 이렇게 수업 시간에 계속 자는 친구들도 있고 수업 못해. 학기 중에 또 마찬가지인데 방학 때 계속 내 수업에 잤던 친구는 내 반에 받을 생각이 없거든요. 뭐 당연히 학교가 달라서 안 되는 친구도 있겠지만 동석씨 충분히 잠 깰 때까지 들어오지 마세요. 세수하고 뭐 음료수 먹고 와도 괜찮고 더 이상 안 좋을 수 있을 때 들어오십시오. 다시 한번 X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냐고. 없다고. 왜? P가 없다니까. 그러면 질문. X는 얼마만큼까지 벌어질 수 있을까? 오, 좋아요. 5에서부터 이 원에 접하는 지점이 있을 때고 그때 P에 대해서 OX까지만 그려질 거고 여기도 요렇게 접하는 곳 신 X까지 요렇게만 그려질 수가 있겠지. 이게 바로 X라는 점의 자취가 될 거다. 즉 단위원의 일부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심한 내용이었어. 좀 심하도 아니긴 해. 그래도 좀 응용이었습니다. 벡터의 역할 세 가지. 첫 번째, 평행이동. 실수배는 확대 축소. 단위 벡터는 단위원의 일부분을 그려낼 것이다. 오케이? 저 오늘 중심각 구하는 문제 같은 것도 막 돼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랑 이걸 알 수 있으니까 몇도 알겠지? 그러면 X의 자취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는 하면서 호의 길이 구하게끔 만듭니다. 문제 바로 출제하시네. 바로 한 장 넘겨보세요. 6번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예측하는 수준이 돼버렸네. 자, 잠시 쉬었다가 문제풀이부터 진행하겠습니다.